자, 우리 먼저 조별로 자리 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학습지 총 3장 받아가 있어요. 3장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영상을 봐야 되니까 핸드폰도 다 하나씩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2가지 배웠다, 그죠? 하나는 뉴미디어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는 주장을 3가지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뉴미디어부터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뉴미디어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죠. 대중매체는 대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어떤 주요 매체인데, 이 뉴미디어가 다른 대중매체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었다. 그게 뭐였냐면, 네, 맞아요. 신속한 정보 전달, 그리고 쌍방향적 의사소통. 이것 덕분에 뉴미디어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는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단점이 뭐냐면 누구나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고 혹은 왜곡된 정보가 마구마구 퍼져나가서 우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엄청 방해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뉴미디어에서 정보를 접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늘 이런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판적 수용 이 5글자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 주장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의 차원, 가치의 차원, 정의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그 분석, 그 각각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비판적 수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로 뉴미디어들이 그렇게 왜곡된 정보들을 양산하는가? 내가 볼 때는 뉴미디어 이상하지 않았거든. 그냥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많고 좋은 정보들이 많았는데 정말로 이상한 정보들이 많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뉴미디어들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1조와 2조 각각 이 난민에 관한 이 영상, 그리고 2조는 백신 패스에 관한 이 영상을 비판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겠다라고 영상을 선정해줬고,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이걸 그렇게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보기 전에 먼저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미디어에 담긴 주장을 사실, 정의, 가치의 3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장에 담긴 사실의 정확성, 정의의 타당성, 가치의 정당성을 분석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해 주장이 논리적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들을 분석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쟁점을 3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반응들이 주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전에 선생님도 이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선생님이 쟁점의 3차원으로 나눠서 사실의 차원이 어떤지, 가치의 차원, 정의의 차원이 각각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오실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거를 여기 학습지 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미리 배부를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했었지 같은 것을 이제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활동하는 걸 순회하면서 지켜볼 거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손 들고 선생님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의 주제는 난민 수용이고 그 주제에 대한
이 유튜버의 주장은 난민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영상에서 그리고 당장 자국민들도 충분히 복지를 받지 못해서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난민 복지보다는 일단 자국민에 대한 복지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00조고 그중에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50조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난민에 쓰이는 예산은 8억인데 50조 중에 8억을 난민에 썼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느 정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아. 이조는 지금 난민 영상 분석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약간 더 검토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유튜버가 난민을 수용하면 국내 청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더 각박해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실업률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논지를 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그런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민들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일자리랑 국내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서로 달라지면 국내 청년들의 실업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어떤지 자료를 조사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앞에 유튜버의 그 영상을 한번 분석해 봤잖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가치들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한 자유하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차등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을 찾을 수 있었어. 그치.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선택했을 때 버려지는 가치는 건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은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위의 가치들은 버려지는 다른 가치에 비해 우월하거나 특히 더 지켜져야 될까? 그치. 그래도 자유와 평등은 다른 것보다 우선시 지켜져야 되는 가치이긴 하지. 그럼 우리 조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는 자유겠네? 그치.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조의 입장은 지나친 수준의 백신 패스는 도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활동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 1조 난민 영상 분석한 조부터 그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조에서 선정한 영상의 주제는 난민 수용이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영상에서는 난민을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난민을 수용하면 국내 청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더욱 각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국민도 지금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민을 우선시하여 복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근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복지 예산 50조 중에서 난민에게 사용된 예산은 8억이고 이는 50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난민에게 복지를 한다 하여 내국민에게 복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난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난민들이 주로 얻게 되는 일자리와 우리 청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달라서 난민들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의 주장이 담긴 가치입니다. 이 주장의 바탕이 되는 가치들은 자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가치는 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자국민의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완전히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조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는 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고 이러한 가치를 고려했을 때 저희 조의 입장은 자국민 복지도 중요하지만 난민들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난민들을 지원한다 하여 자국민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생각보다 크지 않고 또 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1주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일단 2-1번에서 선생님이 아까 피드백한 내용을 아주 잘 반영을 해주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같은 2-1번 내용에서 우리 1조 도빈이의 발표를 들어보면 그냥 단순히 이럴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난민과 한국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험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이 논리가 좀 보다 더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난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물론 뭐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한국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다면 조금 더 훌륭한 논증 혹은 비판적인 사고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1조 발표 아주 훌륭했고요. 박수 한번 줄까요? 저는 영상의 주제는 썸네일과 보시는 것 같이 백신 패스였습니다. 주제에 대한 영상의 주장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기저질환, 임산부 등과 같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치명적인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근거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인과성 없음,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다른 나라 사례를 조사해 보았더니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시행 중이긴 하나 버스, 카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는 시행 중이지 않았고, 프랑스도 시행 중이긴 한데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시설만 해당돼서 첫 번째 주장에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94건이 보고가 들어왔지만 거기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3가지였고, 두 번째 아나필라시스는 1200건의 사례 중 한 300건 정도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흉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3만 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장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의 주장에 담긴 가치를 평가해 봤는데요. 가치들은 먼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자유하고 접종자와 비접종 간에 차등 대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가치들을 선택했을 때 건강의 측면에서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가치는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자유와 평등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2조의 발표를 같이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2조 같은 경우는 2-1에서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의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이 주장의 근거를 아주 잘 검증했다. 그 사실 자료를 아주 탄탄하게 조사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 해주고 싶었던 거는 3-1에서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차별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가 주장의 바탕이 되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라는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이라서 이제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외부 시설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그 둘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되고 평등을 위배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오히려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더 평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훌륭한, 아주 비판적으로 잘 분석한 그런 발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조와 2조의 발표를 지금 다 들었어요. 지금 이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영상은 뭔가 좀 완전하지 않죠? 그 정보가 좀 틀릴 때도 있었고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우리만 보긴 아깝잖아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차시에 예고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조사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충하고 또 이 사람들의 내용을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직접 한번 찍어서 업로드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활동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인사하고 수업 끝내도록 합시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